오늘 경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김민재는 월드 클래스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은 김민재뿐만 아니라 월드 클래스가 모여있는 수준이 다른 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실수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이런 패스에 대한 실수도 지난 경기보단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고무적인 건 어떤 거냐? 리버풀이 잘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이렇게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잘하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볼을 점유를 많이 했는데 약간 이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오늘 경기에서 잘했던 건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리버풀의 이 좁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게 매우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벌어졌을 때 요 라인 사이사이로 패스도 너무나 잘 찔러줬어요. 김민재 선수의 후방 빌드업이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발밑이 좋은 수비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록을 봐도 김민재 선수의 기록 롱패스 성공률 100%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패스 성공률이 95%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을 통틀어서 가장 정확한 패스를 뿌려줬던 수비수였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이 장면이 단연코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보세요. 리버풀이 일단 수비 라인도 높게 끌어올려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도 가깝고요, 좌우의 간격도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좁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끊어내겠다는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후방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그나브리에게 정말 정확하고 빠르고 매우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나브리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정말 절묘하게 김민재의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만약에 너무나 높이 올라가서 채공 시간이 길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이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의 패스가 좋은 건 뭐냐면 낮고 빠릅니다. 이 패스는 월드 클래스들만 하는 패스죠. 수비 라인에서.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나브리가 침투에 들어갈 때 정말 바로 앞으로 패스가 떨어지고요. 이 패스가 빠르고 정확하다 보니까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미처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나브리가 볼을 받은 이후에 완벽하게 마팁을 제쳐내고 득점을 만들어냈죠.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요, 왜 김민재가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불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리버풀이 중앙지역에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은 얼마나 빨리 공략할 수 있느냐가 당연히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김민재가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 측면으로 정확하고 빠른 롱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 비어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패스가 느리고 높았다면 당연히 리버풀의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어서 이 측면 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김민재의 패스는 낮고 빠르고 정확해요. 이게 포인트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가 왜 월드 클래스로 불리고,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김민재를 지도하는 감독들마다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을 칭찬을 해요. 왜 칭찬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김민재의 킥력과 김민재의 롱패스가 바이에른 뮌헨의 또 다른 무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아직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경기이고요. 그리고 아마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100%가 아닌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던 각포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냐,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각포가 전반전에는 공격수로 나오고 후반전에는 미드필더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이 선수가 제로톱의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 내려와주고, 내려왔을 때 김민재를 끌어냈을 때 살라가 침투에 들어가거나 조타가 침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메갈리스터가 침투에 들어가거나 이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고, 각포가 내려가서 플레이할 때는 메갈리스터 같은 선수가 올라와서 제로톱의 역할을 하면서 각포처럼 또다시 이제 김민재를 끌어내는 이러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끊어내는 수비다 보니까 오늘 각포를 막아내거나 아니면 메갈리스터를 막아낼 때 약간 뒷공간을 비워두고 올라오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러한 플레이를 리버풀이 노리고 나왔는지, 김민재에 대한 분석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 김민재의 이러한 플레이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재를 끌어냈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리버풀이 잘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김민재가 올라왔을 때 보통 이제 수비 라인이 호흡이 잘 맞으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우파메카노가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파바르도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김민재가 올라간 공간을 잘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경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김민재가 우파메카노, 파바르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이 3명의 선수와 호흡을 맞춘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간격을 좁혀주는 플레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전반 초반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왔죠. 각포가 내려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각포가 자신에게 붙는 라이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포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공간을 비워두고 올라갔을 때 김민재의 장점은 워낙에 빠르게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의 스피드를 감당을 못해서 김민재가 볼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애초에 뒷공간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직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니까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각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각포가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오니까 옆쪽에 있는 조타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김민재는 올라오고 있고 각포는 앞으로 뛰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김민재의 뒷공간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각포가 뛰어나가고 있는데 김민재는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파메카노는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 왼쪽에 있었던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 공간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도 우파메카노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안쪽으로 좁혀들질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포가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가 비워둔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졌고요.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달려오는 속도도 늦었고 우파메카노가 백업하는 속도도 늦었고, 그래서 각포가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포가 아주 좋은 득점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끝나고도 계속 김민재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각포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김민재가 당연히 끌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끌려 나와서 수비를 하는데 이때 김민재가 끌려 나오는 순간 뒤에 있었던 메갈리스터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러한 플레이들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끌려 나왔을 때 그 첫 번째 실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바로 알폰소 데이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주면서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해주고 우파메카노도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해주고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메갈리스터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안쪽으로 내려와 주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재를 유인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갈리스터가 끌려 내려왔을 때 김민재도 앞으로 나오고 있고 이때 뒷공간으로 살라와 각포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왼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 중앙에서는 우파메카노가 김민재가 비워둔 공간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는 김민재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자신이 뛰쳐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그냥 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왔을 때 볼을 빼앗아 버리면 애초에 뒷공간을 허용하질 않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메갈리스터가 김민재와 부딪혔을 때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볼을 빼앗아내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각포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당연히 김민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가 안쪽으로 좁혀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각포가 볼을 받는 순간 약간 터치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아예 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죠. 올라와서 뒷공간에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당연히 리스크는 있지만 그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올라와서 그냥 끊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좋은 수비가 되는 거거든요. 올라와서 끊었을 때는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높은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 한 번만 넘겨주면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높은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 초반에 첫 번째 골을 실점할 때는 김민재의 미스도 있었고 플러스 수비랑인과의 호흡 미스도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리버풀의 그 제로톱 축구, 각포가 내려오면서 김민재를 끌어내게 하는 축구를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 그리고 김민재가 각포가 내려갔을 때 그 만들어내려는 공간에 현혹되지 않고 완벽한 수비를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장면도 나와요. 김민재가 각포를 수비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김민재를 끌어내거든요. 근데 끌어냈을 때 김민재가 끌려 나오는 순간 맥알리스터가 침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이걸 눈치채고 각포를 따라가다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맥알리스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포가 섣불리 맥알리스터에게 패스를 주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그냥 패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이미 김민재가 뒷공간을 뛰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맥알리스터가 침투하는 것이 소용없어지게 되죠. 초반의 장면,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김민재가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리버풀이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전반전 중후반부로 갈수록 리버풀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은 반대로 한 선수가 내려가면서 우파메카노를 끌어내고 있죠. 아까와 반대죠. 김민재를 끌어냈던 거와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끌려나가면서 맥알리스터가 그 공간 뒤로 침투합니다. 근데 이제는 김민재가 그러한 패턴을 읽고 맥알리스터를 이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리버풀이 패스를 보내줬을 때 맥알리스터와 김민재의 경합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맥알리스터와 부딪힌 다음에 완벽하게 맥알리스터를 제압하고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김민재가 수비 라인과 호흡이 안 맞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어요. 김민재가 최후방에 있는데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민재는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투에 들어오는 선수가 하프라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 오프사이드가 아니죠. 오프사이드 라인이 완벽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리버풀이 측면 돌파에 성공했는데 살라가 뛰어가고 있고요. 김민재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죠. 완벽하게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놀라운 점, 살라가 볼을 받는 순간 살라의 스피드를 따라잡아서 앞으로 뛰어가고 있고요. 살라가 슈팅 동작을 가져갈 때 김민재가 이미 살라를 따라잡아서 살라의 슈팅을 블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왜 김민재가 괴물이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선수들과의 호흡이 안 맞을 뿐이지, 그리고 아직까지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닐 뿐이지 여전히 김민재는 월드 클래스고 여전히 압도적인 괴물이다. 아마 점점 더 출전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 상태도 100%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2경기 만에 이 정도의 퀄리티의 수비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100%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김민재가 뛰는 팀이 오늘 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에른 뮌헨 너무 잘해요. 바이에른 뮌헨이 물론 9번 공격수가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선수 면면이 너무나 좋고 만들어가는 플레이, 역습, 전방 압박 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에 프리시즌 2경기밖에 안 봤지만,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45분 뛰었지만 김민재를 세트피스에서 주요한 선수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김민재를 약간 뒤쪽에 세워놓고 김민재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를 끌고 움직이죠. 이거는 김민재에게 제공권을 붙여놓고 김민재가 제공권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도 나왔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2차례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제공권 싸움에서 이겨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완벽한 찬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김민재가 오늘은
어시스트를 2개 할 뻔했어요. 여기서 물론 파바르의 헤더가 골대에 맞았기 때문에 아쉽게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세트피스에서도 김민재의 활약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프리시즌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과의 호흡, 팀원들과의 호흡, 컨디션의 문제 이런 것만 올라오면 다음 시즌 김민재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